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양쪽에 보이고 있는 차량 3시리즈입니다. ACI 이전 모델과 ACI가 된 페이스리프트 차량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7세대를 거쳐 제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이 포르티마오 블루 색상인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을 조금 메인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ACI 이전 차량과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른지 포인트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I 이전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ACI 차량이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시나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헤드라이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ACI 이전 모델의 차량을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L자형의 BMW 시그니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BMW의 페이스리프트 3 시리즈 M 스포츠 차량에는 반대로 뒤집어진 기역자 형태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출시가 되고 실제로 봐보니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스포티해졌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 BMW에서 상위 차종에만 적용이 됐던 레이저 라이트 부분을 BMW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BMW 3 시리즈 M 스포츠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됐었고, M340i 등급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야지만 적용이 됐던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오른쪽에 보시는 페이스리프트에는 그 기능과 옵션 사양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블루 액센트가 적용이 되면서 마치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형상화와 디자인의 요소가 가미가 되었습니다. BMW 페이스리프트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는 차선을 옮기고 코너링을 돌아갈 때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동형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고, 하이빔 어시스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차종에서는 아쉽게도 이 레이저 라이트의 형상화가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M 스포츠 트림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BMW의 시그니처 옵션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이전 ACI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갈증과 아쉬움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BMW의 상징이죠. 키드니 그릴인데, ACI 이전 차량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롬으로 테두리가 둘러져서 나왔다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ACI 차종에서는 올 블랙의 유광 키드니 그릴로 적용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M 스포츠 트림에 맞는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고 세련되기까지 해졌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BMW 3 시리즈를 구입하시는 연령층이나 소비자분들께서는 튜닝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블랙 유광 키드니 그릴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요소가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서 아래쪽에 범퍼 하단부 차이점 보이시나요, 여러분? 먼저 ACI 이전 차량에서는 지금 안개등이 적용이 됐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차량에서는 안개등이 사라지고, ACI 이전 차량에서는 캐릭터 라인이 본일 위로 끌고 올라오면서 약간 굴곡지고 스포티함을 표현을 했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ACI 차량에서는 그러한 캐릭터 라인을 다 제외하고 미니멀적인 요소와 깔끔함을 추구하면서도 에어 인테이크 부분의 육각형의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직관적이고 넓어 보이고 스포티함을 훨씬 더 잘 담아냈다라는 부분을 저는 전면부의 큰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타이어 휠입니다. 휠 인치는 두 차종 모두 18인치로 동일하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ACI 이전 차량에서는 살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었고, ACI 모델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게, 그리고 안쪽에 휠 하우스가 보이게끔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휠 하우스 안쪽에 또 특별한 차별화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왼쪽에 지금 ACI 이전 차량에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색깔이 없는 연한 회색깔로 적용이 되어 있는가 반면에, ACI가 된 차량의 휠 하우스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 색깔을 보게 되면은 파란 색깔의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 시리즈 ACI 이전 차량과 ACI가 된 페이스리프트 차종에서는 측면부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휠 디자인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후면부에서 ACI 모델과 ACI 이전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변한 범퍼 하단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BMW의 시그니처인 L자형 리어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리어 라이트는 사실 3 시리즈에서 너무나도 견고하게 잘 만들었고, 사실 디자인적 요소가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지 않았나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보면서도 저는 이 리어라이트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1인의 입장으로서 바뀌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혹시라도 거꾸로 뒤집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리어라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퍼 두 차종의 하단부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M 스포츠 전용으로 두 차종 모두 투톤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아래쪽으로 리어 디퓨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ACI가 된 모델에서는 위로 엄청나게 높게 끌어져 올라오면서 디퓨저의 날개까지도 형상화되면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BMW 하면은 M이잖아요. 근데 이 두 차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M 스포츠 차량이에요. 근데 M 스포츠 차량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날렵해 보이고 마치 후면부를 보면은 조금 더 튀어나가는 듯한 형상을 조금 실루엣을 보여줘야 되는데 ACI 이전 차량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에 ACI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M적인 요소를 조금 더 후면부에 부각을 하면서 나는 스포티한 차량이야, 달리는 차량이야, 멋스러운 차야 라는 거를 후면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범퍼 하단부에 디퓨저 라인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ACI 모델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직경 10mm가 더 커졌고 크롬으로 적용이 되던 디퓨저 라인이 블랙 유광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면에서 키드니 그릴이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적용이 됐는데 어떤 걸로 바뀌었죠? 블랙 키드니 그릴로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후면부로 넘어와서도 테일파이프 듀얼 머플러가 지금 블랙 유광으로 조금 더 커지면서 보다 더 스포티한 게 디퓨저뿐만 아니라 머플러에도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모두 동일합니다. ACI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동식 트렁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반면에 ACI 이전 차량에서는 코로나 반도체 이슈가 BMW를 비롯해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조금 타격을 줬었죠. 그로 인해서 전동식 트렁크 옵션이 빠지고 들어가고를 반복을 했었다면 M 스포츠 차종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인 2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ACI인 모델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도 그렇고 모두 다 크기는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가 177 남자 기준으로 지금 무릎 공간 여러분 보이시나요? 대략적으로 한 뼘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엉덩이를 끝까지 붙였을 때 발밑 공간은 BMW가 가장 잘 활용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넣어가지고 시트 포지션을 안락하게 가져갈 수 있고 쾌적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한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간이 좀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편안하게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머리 공간은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BMW가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뒤로 오면 올수록 이런 식으로 굴곡지게 들어가는 널찍널찍하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포인트로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2열 송풍구 2개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와 그리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는 C타입으로 두 사람이 모두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케이블까지도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열 거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드디어 BMW 실내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제가 수많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BMW 차량은 왜 이렇게 실내 디자인이 고전적이고 안 변하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3 시리즈의 ACI 차량에 탔을 때 일단 12.3인치, 14.9인치의 길게 가로로 뻗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적용이 된 ID8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도 장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사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ACI 이전 모델하고는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갈바닉 스위치 버튼이라 그래서 무광, 크롬이 군데군데 다 적용이 되었고 알루미늄 롬비클이 전부 다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꺾여져서 내려가는 듯한 실루엣을 연상케 해주면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은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소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은 전부 다 ID8인 이쪽 화면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빼놓게 됐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기어 노브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제는 토글 기어 형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툭 쳐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파킹 버튼도 한 번만 툭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컬러가 지금은 센사텍 꼬냑 가죽 시트인데, BMW 320i M 스포츠 차량에서는 꼬냑 시트랑 아이보리 베이지 시트가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전 차량에서는 센사텍 그리고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면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나는 알칸타라가 싫어요, 먼지도 많이 붙고 관리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가죽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3 시리즈 ACI에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해결이 돼서 전체적인 가죽 시트로 적용이 됐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LCI 이전 차량과 LCI가 된 페이스리프트 차량에 대한 3 시리즈 M 스포츠 트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ACI 모델로 넘어오면서는 이 아쉬웠던 부분의 곳곳의 포인트들을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실내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니즈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그대로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3년식의 페이스리프트가 된 320i M 스포츠 모델 많이 사랑해주시고, 3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곳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 시장에 와주시면, 김명수 주임을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차량 상담 및 금융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양질의 콘텐츠와 고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